안녕하세요. 이채은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 주 시장에서 코스닥 정책의 변화, 그리고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 이슈, 이 두 가지 내용이 리가켄바이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딱 필요한 부분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슈는 앞으로 리가켄바이오가 어떤 위치에 서게 되는지 결정짓는 변화에 가까운 내용이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셔서 앞으로도 리가켄바이오의 정보 빠르게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이번 주 정부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코스닥 관련 메시지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코스닥은 키우되 아무나 남겨두진 않겠다. 즉, 기술 있고 실적 연결 가능하고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자금 더 몰아주고, 반대로 매출 없고 테마로만 움직이던 기업들은 상장 유지 자체가 어려워지는 구조로 가겠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런 구조에서 리가켄 바이오가 어느 쪽에 있느냐? ADC 플랫폼 기술 일단 보유하고 있고요. 글로벌 기술 이전 이력도 있고요. 다수의 파이프라인 보유하고 있고 실질적인 기술 수출 모델도 갖고 있죠. 이런 조건들을 종합하면 리가캠은 정리 대상이 아니라 정책이 밀어주는 쪽에 속한 기업이겠죠. 즉, 코스닥 정책 자체는 리가캠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또 하나의 핵심 이슈가 뭐예요? 바로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 확정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코스닥 바이오 대장은 누가 뭐래도 알테오젠 단독 체제였습니다. 기관, 외국인, ETF, 수급 전부 알테오젠 중심이었죠. 그런데 이제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동을 하게 되면요. 코스닥 바이오판이 비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변화가 뭐냐? 코스닥 바이오 ETF, 코스닥 액티브 펀드, 기관 코스닥 바이오포트, 이 자금들이 모두 새로운 중심 종목을 다시 정해야 하는 구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리가켄 바이오는요, ADC 플랫폼도 갖고 있고 실제로 글로벌 기술 이전까지 해본 기업이고, 기술력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 기술 플랫폼 상위 그룹에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이런 조건을 한꺼번에 만족하는 종목이 코스닥에 사실 많지가 않은데요. 요즘 상장 유지 요건 강화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제는 매출이 있냐,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이 되냐, 자본 잠식은 없는지, 감사 리스크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엄격하게 보겠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코스닥 안에서 하위 바이오들 정리에 들어간다고 보셔도 무방한데요. 그런데 이 리가캠은 이런 부분에서 보면요. 자본 구조도 안정적이고 이미 기술 수출 이력도 있고 임상 파이프라인도 실제로 하나하나 굴러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즉, 정리 대상에 들어가는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히려 정리될 기업들이 하나 둘씩 빠져나갈수록 기관 자금은 자연스럽게 이 리가캠 같은 상위 기술주 쪽으로 더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릴게요. 코스닥은 그러니까 이제 아무 바이오나 살아남는 시장이 아니라 기술이 있는 상위 바이오만 남는 시장으로 구조가 바뀌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알테오젠이 빠져나간 자리를 리가캠이 자연스럽게 물려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가캠 바이오를 보실 때는 오늘 하루의 뭐 등락, 단기 눌림, 변동성 이런 것보다도 지금 코스닥판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바이오 대장이 교체되는 구간인지, 기관 포트가 어디로 재편되고 있는지 이런 세 가지 큰 흐름 속에서 리가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이걸 보셔야 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정책이 이렇게 바뀌고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올라가면서 코스닥 바이오의 판의 중심이 다시 재편되는 이런 구간에서 다음 자리를 노릴 수 있는 조건을 실제로 갖춘 회사는 어떤 회사냐 이걸 얘기해보면요. 최근 시장에서는 어느 회사가 직접 임상을 잘하느냐 이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회사가 플랫폼으로 글로벌 빅파마랑 얼마나 크게 얼마나 오래 확장할 수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리가켄 바이오를 보시면요. ADC 플랫폼 경쟁력이 이미 검증이 돼 있고요. 실제로 글로벌 기술 이전 경험도 한번 끝까지 만들어 본 회사고요. 또 단순히 남기술 들여오는 구조가 아니라 의학화학 기반 독자 설계 능력을 갖추고 있고 또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 후보를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더해서 글로벌 학회와 기술 행사에서 데이터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수 있는 모멘텀까지 갖춰져 있는 회사죠. 그래서 바이오 업황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돌아서는 구간이 온다면 단순 테마 바이오가 아니라 플랫폼과 기술 이전 모델을 가진 상위 기업들부터 먼저 재평가를 받게 될 텐데요. 그 안에서 리가켄바이오는 분명히 상위 후보 중 하나로 들어가는 종목이라고 보셔도 무리는 절대 없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세 줄로 딱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코스닥은 이제 아무 바이오나 남는 시장이 아니라 기술과 실적이 있는 기업만 남는 구조로 바뀌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동을 하면서 코스닥 바이오 시장은 새로운 중심 종목을 다시 정해야 하는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 흐름 한가운데에서 리가켄바이오는 ADC 플랫폼, 글로벌 기술 이전, 또 다수 파이프라인을 모두 갖춘 상위 후보 중에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루 등락이나 단기 눌림보다도 코스닥 구조 개편 속에서 리가캠이 어느 자리에 놓이게 되는지 이걸 굉장히 크게 보셔야 하는 구간입니다. 물론 임상 결과나 글로벌 환경, 시장 변동성 같은 리스크는 항상 존재를 하는데요. 다만 코스닥이 정리되는 시장에서 플랫폼이 남는 시장으로 바뀌는 지금 이 구간에서 리가캠이 어느 쪽에 서 있는지만큼은 한 번쯤 꼭 다시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한 주 동안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